어떤 회사 주식을 산다는 게 뭐랄까? 그 회사의 미래에 같이 참여하는 거다? 이런 시각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상당히 의미 있는 관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할 회사를 좀 친구 사귀듯이 잘 알아야 할 텐데 마침 되게 흥미로운 자료가 있더라고요. 오, 어떤 자료인가요? 한 아버지가 새 자녀한테 편지를 썼는데 회계, 특히 재무제표를 엄청 쉽게 설명해주는 내용이에요. 아, 그거 좋은 접글인데요. 재무제표 하면 보통 좀 어렵게 느끼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그 편지를 보면 회사의 성적표나 건강검진표 같다고 하잖아요. 이 재무제표가. 네, 딱 그런 비유가 적절하죠. 이 편지에서는 그 복잡한 숫자들에 너무 겁먹지 말라고 오히려 큰 그림만 이해해도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하더라고요. 큰 그림이요. 네. 핵심은 각 보고서가 뭘 말하려는 건지 그 목적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오늘 이 편지를 좀 길잡이 삼아서 재무제표의 핵심 삼총사라고 할 수 있는 거.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그리고 현금 흐름표. 이게 각각 어떤 정보를 주는지 한번 파헤쳐보죠. 좋습니다. 첫 번째부터 시작해볼까요? 재무상태표. 네, 재무상태표. 이게 뭔가요? 이건 특정 시점 있잖아요. 딱 그 날짜, 그 순간에 재산 상태 스냅샷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스냅샷이요? 사진처럼 딱 찍는 거. 네, 맞아요. 회사가 가진 모든 것, 이걸 자산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갚아야 할 빚, 즉 부채를 뺀 나머지요. 그게 진짜 회사의 목, 자본이 얼마인지 보여주는 겁니다. 아하, 자산 빼기 부채는 자본. 이거군요. 네, 그 기본 등식이죠. 이걸 보면 회사가 얼마나 안정적인지, 재정적으로 좀 튼튼한지 그런 걸 알 수 있는 기본 지표예요. 오, 그 스냅샷이라는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근데 그 말은 특정 날짜 기준으로는 딱 보이는데 그 사이에 어떤 흐름이나 변화 같은 건 좀 보기 어렵다는 뜻도 될까요? 정확히 보셨어요. 스냅샷이니까 그 순간만 보여주거든요. 그럼 그 흐름은 어디서 봐야 되죠? 바로 그 지점에서 이제 두 번째, 손익계산서가 나오는 겁니다. 손익계산서. 이건 이름만 들어도 뭔가 이익, 손해 이런 느낌인데요? 네, 맞아요. 이건 경영 성적표라고 할 수 있어요. 특정 기간 동안, 예를 들면 1년 아니면 한 분기 동안에요. 회사가 장사를 해서 얼마나 벌었나, 매출, 그리고 그 버는 과정에서 돈을 얼마나 썼나, 비용. 네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익을 남긴 건지 아니면 혹시 손해를 본 건지 순이익, 순손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아하, 기간 동안의 성적이군요. 그렇죠. 편지에서는 아이들이 학교 알뜰시장에서 떡볶이 파는 걸로 비유하던데요. 재료비 같은 거 빼고 실제로 얼마 남겼는지 계산하는 거. 딱 그거죠. 그 비유 좋네요. 수익성을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보고서군요. 맞습니다. 아하, 그럼 재무상태표는 얼마나 튼튼한가? 즉 재산을 보여주고 손익계산서는 얼마나 잘 벌었나? 그 성과를 보여주는 거네요. 네, 그런 관계죠. 근데 그 편지에서 아버지가 되게 강조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익이 났다고 해서 그게 꼭 회사에 현금이 그만큼 쌓였다는 뜻은 아닐 수도 있다. 이 점이요. 아, 네. 그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회계의 핵심 중 하나인데요. 왜 그런 거죠? 이익 났으면 돈 번 거 아닌가요? 손익계산서는 발생주의라는 원칙을 따라요. 쉽게 말하면 거래가 실제로 일어난 시점에 수익이랑 비용을 적는 거예요. 예를 들어 물건을 외상으로 팔았어도 일단 매출로는 잡히거든요. 아, 돈은 아직 안 들어왔는데도요? 네. 돈은 나중에 들어올 수 있죠. 바로 그래서 세 번째 현금 흐름표가 아주 중요해지는 겁니다. 편지에서 아버지가 이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와, 그 부분 진짜 흥미로웠어요. 현금 흐름표. 이건 말 그대로 진짜 현금이 어떻게 들어오고 나갔는지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실제 돈의 움직임만 보는 거죠. 아까 그 떡볶이 정사 비유를 다시 써보면 네. 떡볶이 팔아서 실제로 들어온 돈, 이게 영업활동. 네, 그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죠. 그리고 뭐 더 좋은 재료 사려고 돈을 썼다거나 아니면 안 쓰던 냄비를 팔아서 돈이 들어왔다거나 이건 투자활동. 맞아요. 그게 투자활동 현금 흐름, 자산을 싸거나 파는 활동이죠. 마지막으로 엄마한테 돈을 빌리거나 아니면 갚았다. 이건 재무활동. 이런 식으로 현금의 출처랑 사용처를 나눠서 보여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이 세 가지로 딱 나눠서 현금의 유입과 유출을 아주 상세하게 보여줘요. 현금은 진짜 기업의 혈액 같은 거거든요. 혈액이요? 네, 이게 잘 돌아야 사업도 계속하고 빚도 갚고 미래를 위해서 투자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손익계산서상으로는 이익이 엄청 많이 났는데 현금 흐름표를 보니까 영업활동 현금이 마이너스다? 이러면 뭔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신호로 볼 수도 있는 거죠. 와, 그렇군요. 이 세 가지가 다 연결되어 있네요. 네,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돼서 회사 전체의 그림을 완성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나눈 걸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재무상태표는 특정 시점에 회사가 얼마나 튼튼한지 그 안정성을 보여주고, 네, 재정 건전성. 그리고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 얼마나 장사를 잘했는지 수익성을 보여주고요. 그렇죠. 경영 성과. 마지막으로 현금 흐름표는 그 기간 동안 실제로 돈이 얼마나 잘 돌았는지 현금 창출 능력을 보여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완벽하게 요약하셨습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결국 투자는 그 회사의 스토리에, 그 미래에 동참하는 거니까 이런 기본적인 언어를 이해하는 게 첫걸음이겠죠. 맞아요. 이 편지 내용처럼 뭐 아주 세세한 숫자 하나하나를 다 알 필요는 없더라도 각 보고서가 뭘 말하는지 큰 개념만 알아도 투자하려는 회사나 아니면 내가 속한 산업을 훨씬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숫자에 너무 압도될 필요는 없고요. 그냥 각 보고서가 던지는 그 질문 있잖아요. 지금 가진 게 얼마나 돼? 그래서 얼마나 잘 벌었는데 실제 현금은 충분한가? 여기에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훨씬 접근하기 쉬우실 겁니다. 듣고 보니 그러네요. 만약 지금 관심 있게 지켜보는 회사가 있다면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떠올리면서 그 회사 재무제표를 한번 슬쩍 열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아, 이게 자산부채 자본이구나. 이게 매출이랑 이익이네? 현금은 이렇게 돌았구나. 하고 큰 틀에서 한번 구분해보는 거죠. 아주 좋은 시도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볼 질문도 하나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일까요? 이 편지에서도 약간 암시하는 것 같은데 재무제표는 사실 숫자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이야기를 담고 있거든요. 숫자 너머의 이야기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방금 살펴본 이 기본적인 세 가지 보고서의 숫자들 속에서 혹은 그 숫자들 너머에서 혹시 기업의 어떤 숨겨진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경영진의 능력,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어떤 단서 같은 것들을 발견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와, 숫자가 말해주지 않는 숨겨진 힌트라? 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좀 탐구해보고 이야기 나눠볼 만한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